재혼한 아빠 집에 다녀올 때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6살 외손녀. 의심스러워서 숨긴 녹음기 속에서 식비 아깝다는 계모의 잔인한 학대와 아빠의 방관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납니다. 분노한 건물주 할머니의 복수는 철저했습니다. 손녀를 되찾기 위해서 사위 부부의 직자, 재산, 명예를 모조리 빼앗아 파멸시키는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주 김영자 씨에게 삶의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일찍 세상을 떠난 딸이 남긴 외손녀 지민이었죠. 토요일 아침이면 전 사위 박성훈 씨가 지민을 데리러 왔습니다. 성훈 씨는 새 아내 최미애 씨와 재혼한 지 2년이 되었고요. 성훈 씨는 올 때마다 영자 씨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하고 잘 놀고 오겠습니다. 미희도 지민이 정말 예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화로운 주말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세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의문은 일요일 저녁 지민이 돌아올 때마다 커졌습니다. 지민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행동 때문이었어요. 외손녀는 현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일주일 내내 굶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겁니다. 영자 씨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과 국을 정신없이 입에 넣었습니다. 마치 누가 뺏어 먹을까 두려워하는 듯한 속도였죠. 새로 산 예쁜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민아, 천천히 먹어. 체한다.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새엄마 미희 씨가 밥을 잘 챙겨준다고 늘 성훈 씨는 강조해 왔습니다. 아빠 집에 다녀와서는 늘 미희 이모가 해준 밥이 맛있었다고 지민이는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행동은 수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반찬 투정을 하던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영자 씨는 손녀의 작은 어깨를 보며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 몰래 굶주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영자 씨는 자신을 타이르면서도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는 지민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민이는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하게 배가 부른 듯 그제야 긴 한숨을 쉬는 겁니다. 영자 씨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성훈아, 지민이 주말에 혹시 밥을 잘 안 먹니? 성훈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미희가 지민이 먹이고 싶어서 특식까지 챙깁니다. 요즘 밥을 안 먹는다고 억지로 먹이려니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소연까지 했죠. 영자 씨는 성훈 씨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뭔가 숨기는 듯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고 건조했습니다. 며칠 동안 영자 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손녀의 밥 먹는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결국 영자 씨는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자 씨는 다음 주말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스마트폰을 하나 준비했고요. 이 스마트폰은 비밀 녹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 곰돌이의 등에 있는 작은 지퍼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숨겨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지민이가 눈치챌까봐 염려했습니다. 영자 씨는 이 행동이 일종의 도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내 손녀를 지키기 위한 일이다. 나쁜 의도는 없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고 인형의 지퍼를 다시 꼼꼼하게 꿰맸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지민이에게 곰돌이 인형을 꼭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 곰돌이 가져가도 돼요? 지민이가 해맑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곰돌이가 지민이 주말 동안 외롭지 않게 친구가 되어줄 거야. 성훈 씨가 지민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영자 씨는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들키지는 않았을지 온갖 걱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 속에 자신의 손녀가 들어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일요일 저녁이 되었고 성훈 씨가 지민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성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영자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 주말 잘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성훈 씨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영자 씨는 지민이를 보자마자 인형부터 찾았습니다. 지민아, 곰돌이 인형 줘보렴. 그리고 옷 좀 갈아입자. 지민이가 인형을 건네주었습니다. 영자 씨는 재빨리 인형의 지퍼를 뜯어내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은 무사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헤드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열한 행동이 곧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녹음은 성훈 씨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민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미희 이모, 지민이 왔어요. 성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환영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왔냐? 너 방에 가서 조용히 만나나 봐. 이어서 미희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이 왔네. 근데 쟤는 왜 올 때마다 뭘 들고 와? 인형이 하나 더 늘었네. 잠시 후 주방으로 이동한 듯한 소리가 들렸고 미희 씨와 성훈 씨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여보, 쟤 오면 우리 식비 더 들잖아. 곧 우리 아기 태어날 텐데 아껴야지. 미희 씨가 속삭였습니다. 성훈 씨는 대답 대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민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희 이모, 지민이 배고파요. 밥 주세요. 미희 씨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한테 가서 달라고 하지 그래. 여기서 내 식비까지 될 순 없지 않니? 여기 빵 조각 남은 거나 먹고 있어. 누가 보면 우리가 너 굶기는 줄 알겠다. 나중에 내 할머니한테는 밥 잘 먹었다고 꼭 말해야 해. 지민이가 울음을 참는 듯한 작은 훌쩍임이 녹음 파일을 채웠습니다. 영자 씨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녹음 파일에는 밤늦게까지 굶주린 지민이가 혼자 방에서 우는 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훈 씨는 지민이의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조용히 해. 미희 깨잖아. 시끄럽게 울지 말고 자. 그는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면서도 믿고 맡긴 아빠가 고작 이런 짐승이었단 말인가? 나는 대체 지금까지 뭘 믿고 그들을 방치했던 걸까? 영자 씨는 헤드폰을 벗어 던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용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복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영자 씨는 녹음 파일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들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녹음기의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침착하고 냉정하게 사실만을 전달하는 영자 씨의 모습에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변호사는 미성년자 학대와 관련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자 씨가 사위 부부에게 약속했던 재산 지원을 회수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건물을 증여해 주시기로 하신 약속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완전히 취소하고 사위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 대한 압력도 법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야 한다. 돈과 명예, 그리고 편안한 미래. 지민이가 굶은 만큼 저들의 영혼을 굶주리게 만들 것이다. 영자 씨는 변호사에게 당장 사위 부부에게 증여 취소 및 양육권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복수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사위가 직장에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영자 씨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성훈 씨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 너희 승진 축하 겸 식사를 하자꾸나. 너희 직장 상사분들도 모시고 와. 영자 씨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사위와 계모는 영문도 모른 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 식사 자리가 곧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영자 씨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와중에도 사위 박성훈 씨 부부는 영자 씨의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뜩 기대에 부푼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승진되면 저희 집 대출금도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성훈 씨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계모 미희 씨는 영자 씨에게 아부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성훈 씨가 이렇게 잘 되는 거죠. 감사해서 저희가 이번에 태교 여행 선물 하나 사왔어요. 미희 씨가 내민 선물은 영자 씨가 평소 관심도 없던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놈들이 내 손녀에게 밥 한 숟가락 아끼면서 나에게는 이런 값비싼 선물을 들고 와서 돈을 뜯어내려 하는구나. 정말이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구나. 영자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희야, 고맙다. 성훈이도 애썼고 너희가 이렇게 잘 살아야 지민이도 안심하고 크지 않겠니? 그녀는 지민이의 이름을 꺼내며 그들의 양심을 찔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지민이도 저희 뱃속의 동생을 엄청 기대합니다. 지민이 위해서라도 저희가 열심히 살아야죠. 미애 씨가 가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영자 씨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들의 눈빛에서 순수한 탐욕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있을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식사 장소는
영자 씨가 운영하는 한식당의 가장 격식 있는 별실로 정해졌습니다. 음향 장비 점검도 마쳤고요. 영자 씨는 이제 그들을 향한 연극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성훈 씨 부부는 영자 씨의 관대한 미소를 보며 자신들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열한 행동이 곧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속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별실에는 성훈 씨 부부와 영자 씨, 그리고 성훈 씨 직장 상사 3명과 회사 임원 1명이 자리했습니다. 성훈 씨는 잔뜩 긴장했지만 승진이 걸린 자리이기에 최선을 다해 아부를 떨었습니다. 미 씨 역시 우아한 옷차림으로 영자 씨에게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영자 씨는 최고의 한정식을 대접하며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즐기고 성훈 씨의 승진이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와인 잔이 오가고 영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시 잔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성훈이가 제 딸을 잃은 뒤에도 지민이를 잘 키워주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위에게 건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성훈 씨는 감격한 표정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려야지. 내 놈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과 명예를 내가 산산조각 내줄 것이다. 영자 씨는 갑자기 핸드백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건배에 앞서 저는 지민이가 주말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는지 모든 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씨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별실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녹음 파일의 일부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식비 아깝게 왜 자꾸 처먹여? 내 할머니한테 가서 달라고 하지 그래. 야, 조용히 해. 미이 깨잖아. 시끄럽게 울지 말고 자. 순간 식탁 위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성훈 씨와 미희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미희 씨는 입을 틀어막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성훈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성훈 씨, 당신은 내 딸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 지민이를 굶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비열한 아내는 당신 뱃속의 아이를 핑계로 내 손녀를 학대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당신들 명의로 해주려던 모든 재산에 대한 증여 취소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아동 학대 및 양육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별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훈 씨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영자 씨는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세요. 당신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자 씨는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한 분들께 짐승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렸네요. 식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이다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 씨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회사 내부에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영자 씨가 회사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재산 증여 취소와 양육권 관련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성훈 씨와 미희 씨는 며칠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미희 씨는 성훈 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당신 엄마 돈이나 노린 한심한 인간. 성훈 씨 역시 미희 씨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당신이 밥만 잘 줬어도 이렇게 안 됐어. 당신은 살인자야.
그들의 사랑은 한순간에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그들의 처절한 다툼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흘리는 눈물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닐 것이다. 단지 돈을 잃고 명예를 잃은 분노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지민이의 굶주림을 갚을 것이다. 영자 씨는 승소했고 지민이에 대한 영구적인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성훈 씨는 법정에서 영자 씨에게 잘못을 빌었지만 영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아빠 자격이 없습니다. 내 딸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를 당신 스스로 발로 찼습니다. 모든 복수극이 끝난 후 영자 씨는 지민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유언을 지켰고 손녀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밥상 앞에서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투정하고 할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지민이에게 늘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밥을 먹는 지민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사라지고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영자 씨는 주말이면 지민이와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민이는 예전처럼 곰돌이 인형을 안고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이가 영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 안 울어도 되지? 영자 씨는 지민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민이는 이제 할머니랑 평생 웃기만 할 거야. 절대 안 울어도 돼. 영자 씨는 방에 걸려 있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아, 내가 남긴 가장 소중한 것을 결국 지켜냈다.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렴.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강인한 의지가 낳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